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재수 성공을 위한 여러분에게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경험해본, 선생으로서 경험해본 재수학원의 종류별,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던 바대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한 태클은 사양하겠습니다. 재수학원은 종류가 대형 재수 기숙학원, 여러분이 알만한 이름의 대형 재수 기숙학원 있죠? 이런 학원들은 보통 학생이 1000명 정도 있는 그런 교외에 공기 좋은 데에 있는 그런 학원이고요. 중소형의 인원 규모를 가진 학원도 있어요. 보통 1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사이에 이런 소형 재수 기숙학원도 있고, 또 요즘에는 소형으로 재수 기숙학원인데 독학을 하면서 기숙을 하는 그런 학원도 생겨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강남에 네 글자짜리 여러분이 이름을 아는 그런 유명한 학원들도 있고, 또 각 지역에 출퇴근하는 여러분이 등하원하면서 아침에 갔다가 공부하고 밤에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대형 학원들의 지점도 있을 수 있고요. 대치동에 소규모의 재수학원도 있고, 지역에 있는 독학 재수학원도 있고, 진짜 혼자 공부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대형 재수 기숙학원도 있어봤고, 소형도 있어봤고, 강남에 유명한 재수학원은 없어봤어요. 그리고 지역의 독학재수학원도 근무는 안 해봤고, 나머지 한 4개 정도는 제가 근무를 해본 학원이에요. 이런 학원의 특징들을 요약해보면, 대형 재수 기숙학원은 유명한 그런 브랜드를 가진 학원의 기숙학원이죠. 공기 좋은 교외에 있고요. 캠퍼스가 커요. 그리고 뭐 운동장도 있고, 잠자는 곳, 식당, 강의동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조그마한 대학교 캠퍼스 같이 그렇게 예쁜 그런 학원들이 있고, 학생이 대신 무지 많아서 최소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학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보면 거의 수용소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한반 정원은 35명에서 40명 정도로 뭐 한 20반 요 정도 구성이 돼 있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런 수업 위주로 구성된 학원들은 기숙하냐 아니면 시내에 있느냐 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시스템은 거의 비슷합니다. 재수 기숙학원은요, 네 번째 주에 한 번씩 2박 3일이나 3박 4일에 외출을 하고요. 장점은 학원이 크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 안정적이고, 캠퍼스가 크고 예쁘죠. 선생님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이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장점이고, 단점은요, 비쌉니다. 이것저것 하면 수업료가 350쯤 된다고 하고, 여기에 개인 용돈 쓰고 뭐 특강 듣고 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실제의 비용이 든다고 하고요. 인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람이 치일 일이 있고요. 기숙학원은 여러분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우 관계가 은근하게 많이 생활을 좌지우지합니다. 인간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요. 모든 일에 다 줄을 서야 해요. 식당에 가서도 줄 서야 하고, 뭘 해도 다 줄을 서지 않는 건 없고요. 이런 대형 재수 기숙학원에 갈 때는 생각해 볼게. 여러분이 단체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이면 유리하고, 요즘처럼 한 가정에 한 명 또는 두 명이어서 형제가 없는 학생들은 이런 데 가보면 의외로 생활을 하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동료들이 있으니까 불편해해요. 그리고 24시간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 감정의 소모 관계도 꽤 많아서, 학원은 마음에 드는데 누구랑 사이가 나빠져서 학원을 나왔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은근하게 많은 게 이런 대형 재수 기숙학원의 특징이고요. 소형 재수 기숙학원은 대형 기숙학원하고 시스템은 같아요. 근데 학원의 학생이 조금 적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한반 정원도 25명 내외로 구성되고, 요즘에는 20명 정도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시스템은 좀 비슷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학원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학원에 가면요, 학생이 넘쳐요. 학생 한 명이 그만두는 게 중요치 않거든요. 근데 이런 소형 학원은 학생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학원이 더 잘 받아줄 가능성도 있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학습에 관한 직간접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으니까 대접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소형 학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학원과 소형 학원의 선생님의 질 차이는 거의 없고요. 캠퍼스가 크냐 적냐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요. 단점으로는 학생 수가 100명 정도 있다 보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강좌 같은 게 열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작으니까 시스템의 안정성이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학원이 좀 탄탄한 느낌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고요. 어떤 형태의 학원이라도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기숙학원도 마찬가지예요. 3월, 4월 넘어가서 여름으로 가면 여러분이 학원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큰돈 들여서 기숙학원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고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우리 아이 성향이 그렇게 치열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숙학원 가서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예요. 강남의 유명한 재수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유명할수록 학원생이 많아요, 당연히. 보통 2,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이름하는 그런 학원도 있고요. 수업료가, 기본 수업료는 한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이것저것을 추가하면 수업료가 재수 기숙학원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서 와서 숙식까지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될 경우가 있고, 대체로 커리큘럼이 좀 화려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게 많고요. 한 반에는 40명 내외로 구성되고 어떤 학원은 한 반에 100명 이상인 학원도 있어요. 장점은요, 이 학원은 뭔가 으리으리하고요. 남들 다 다니니까 여기 다니면 뭔가 재수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거나 이미 스카이 이상에 재학하는 학생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은요, 인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속감이 별로 없어요. 학원에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최상위권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인간이 많아서요, 등하원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밤에 친구들을 밖에서 만나다 보니까 5월이 넘어가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남녀 간의 애정도 많이 싹트는 곳이에요. 생각해 볼 점은 집이 멀다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유명세만 믿고 다니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학원을 찾을 때는 내가 공부에 관한 어떤 도움을 받을 때 그걸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택해야지, 그냥 유명하다고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런 학원은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등하원하는 그런 재수학원,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의 어느 지점, 이런 학원들인 거죠. 이런 학원들은요, 집 가까운 데 있어서 엄마 밥을 먹으면서 다닐 수가 있고 수업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한 반에는 40명 내외로 구성이 되고, 저라면 기숙학원보다는 이런 학원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요, 기숙학원에 가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4주에 한 번씩 2박 3일 또는 3박 4일 휴가를 나와요. 이때 학생들이 공부하겠다고 책 바리바리 들고 싸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가방에 지퍼도 안 열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따져보면 저녁에 집에 가서 엄마 밥 먹으면서 자고 아침에 학원 오고 이런 일상적인 느낌으로 재수를 하는 게 정서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점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다니니까 안정감이 있다. 기숙학원하고 잠을 자는 것만 빼고 나머지 시스템은 같아요. 여기도 단점이 뭐냐면 인간이 많아서 5월이 넘어가면 사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하원하기 때문에 매일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요, 어디서 공부를 하든 본인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어디서 공부하느냐는 많아야 30%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대치 수학의 바다 같은 학원이 대치동의 소규모 재수학원이죠. 한 반에 학생이 7명에서 10명으로 가장 적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유대관계가 좋고 규모가 적다. 장점은 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그리고 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고 모든 수업이 밀착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이고요. 생각해 볼 점은요, 학습의 효율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집에서 멀면 숙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지역의 독학재수학원은 여러분들이 그 독학재수학원의 그 잇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독학재수학원이고 가장 저렴하죠. 학원은 형식적으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아침에 학원 오게 하고 공부를 하라고 하고 점심 주고, 이렇게 학습 자체는 인강이나 여러분의 독학으로 이루어지는데 장점은 내 마음대로 공부가 가능해요. 아무도 뭐라고 잔소리를 안 해요.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스케줄을 관리하니까. 근데 단점은요, 하루가 너무 길 수 있고요. 여기는 망하는지 모르고 망해갈 수 있고요. 슬럼프에 빠질 때 그게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고, 저는요, 죄송하게도 20살쯤의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을 많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서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한다는 게 가능할까? 이거는 최상위권이나 자기관리 능력이 정말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독학이 괜찮지만 나머지에게는 독학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가 제가 생각한 재수학원의 장단점이니까 여러분이 학원을 선택할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